동생 낳아줘야지.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왜 출산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뉴스 보도를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합계 출산율이 0.83명 이 기준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이제 한 명을 출산하는 게 아니라 0.8명을 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명의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한 해에 출생되는 아이들의 수가 30만 명 이하로 이제 붕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엄지맘은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주변에서 아이 한 명을 낳자마자 정말 어르신들이 마주칠 때마다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둘째 낳아야지, 동생 낳아줘야지. 네, 이런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외로워. 네. 근데 제가 이제 둘째를 낳지 않는 이유도 사실 어쩌면 이 출산을 하지 않는,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과 어떤 부부들의 이런 이유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그 가임 기간에 여성이 낳는 출산, 이 아이의 수를 통계를 내는 건데요. 가임 기간은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애를 안 낳니? 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한 명을 낳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면 셋, 넷, 다섯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명 혹은 두 명 아이를 낳는 가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와 과거에 5남매, 7남매를 키우던 그 시절의 교육비가 그럼 더 줄어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지맘도 아이를 한 명을 키우면서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나는 우리 아이는 그냥 자유롭게 키울 거야. 교육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주변에 누가 시작했대, 엄마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다 보니 저도 하나씩 이게 시켜주게 되더라고요. 막 과하게 알아보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자녀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죄의식, 이런 걸 갖고 싶지 않아서 이게 상대적으로 자꾸 뭔가 교육열에 치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진짜 빈곤하고 아이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빈곤함보다는 상대적인 빈곤함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내가 우리 아이에게 금수저처럼 상대적으로 뭔가 우월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딩크족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되는 것이 뭐냐면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적으로 분만의 취약지라고 좀 보여지는 강원도는 2018년도 기준에 이 강원도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화천, 인제, 평창, 정선 등 이런 11군데 정도의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실제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시는 산모분들은 출산을 하려고 원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이 커요. 우리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또 아이가 어떻게 출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정말 참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참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지만 좀 놀라운 통계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모성 사망률이 OECD 평균인 10만 명당 4.3명이라는 이 평균에
두 배치에 달하는 8.4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모성 사망률 자체가 OECD 평균의 2배가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한 몫을 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출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또 커지고 출산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또 산모의 연령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신도 늦어지고, 임신이 늦어진다라는 거는 고위험 산모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왜 난자도 이렇게 냉동을 시켜놓고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아, 이게 뭔가 경제적인 이유, 또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 이런 집값 상승, 또 이런 취업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결혼은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니 임신도 늦어지고, 임신을 늦게 하다 보니 고위험 산모가 되고, 고위험 산모가 되다 보니 또 우리가 이렇게 모성 사망률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아이 한 명을 낳기 전에 가장 컸던 마음 중에 하나는 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즉, 뭐 집 하나라도 좀 마련해놓고,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라도 좀 찾고서,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인생에 언제쯤 여유가 찾아올까 싶어요, 사실. 네. 엄지맘은 그러면 왜 둘째를 출산하지 않나요? 정말로 우리 아이만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를 더 낳아주고 싶어요. 왜냐면 엄지맘도 무남동녀 외동딸로서 혼자서 지내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혼자서 내가 뭔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고, 또 부모님 편찮으시거나 할 때 누구와 고민 상담할 누구 이게 형제자매도 없고 나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형제가 있으면, 자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혼자보다는 좀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둘째를 낳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둘째를 낳지 않는 이유는 하나를 키워보니, 와, 이 하나를 키우면서 또 특히 이렇게 워킹맘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도 아이에게 충분히 쏟을 시간도 부족해요. 체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2배, 3배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상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일단 조금 미뤄보자. 일단 좀 미뤄보자. 올 겨울까지는 일단 계획을 미뤄보자.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또 나이가 들다 보니 또 고위험 산모. 네. 이게 계속 악순환의 굴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주변에 둘, 셋, 이렇게 다둥이를 키우는 가정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아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꼭 낳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 아이 한 명이 가져다 주는 가정의 행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정말 엄지맘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2가지가 운전면허를 딴 것과 우리 아이를 출산한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분명히 이 아이를 출산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둘째까지 낳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첫째를 임신하신 분들 혹은 둘째를 계획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은 저는 아직 이제 예비 부부이고 출산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고요. 물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라는 건 너무 존귀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낳는다고 아이가 스스로 크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부부가 잘 고려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아이를 좀 멋지게, 훌륭하게 키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머니. 대한민국에서 정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정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요 아래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